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2020년 7월, 8월을 어떻게 보면 교육의 비성수기가 되는데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번에 7월 달과 8월 달을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는 HRD 담당자라면 올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질 것 같아요. 큰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뭔가 제대로 방향을 타고 가야 되는데 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회사 밖에서 HRD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확고하게 이 방향 가야 되라고 이야기 나오는 그런 컨텐츠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적 방법에 대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전염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모이지 않고 교육을 하자. 그러면 모이지 않고 교육을 하려니까 꼭 필요한 교육이 뭐지? 그래, 꼭 필요한 교육 대상자가 누구지? 이런 또 의무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지금 이슈는 코로나19 전염사태 이후로 과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는 이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교육을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린 대규모 교육을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 교육은 뭐 몇 개 없었는데. 물론 외부 교육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외부 교육을 갈 경우는 더욱더 뭐 사실은 뭐 바뀌는 건 없죠. 조건식은. 그냥 외부 교육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되게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로 큰 기업인 것 같아요. 대규모 교육, 그러니까 대규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할 내용이 많고, 뭐 다양한 교육 내용들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해왔던 회사라면 지금 가장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와 같은 고민의 궁극적인 것은 아무래도 무엇을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자칠판을 이용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직접 판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손으로 지금 쓰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게 조금 타이핑 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일단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하고 같은 날 주제부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7, 8월 달에 교육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걸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또는 뭐 중견기업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HR 담당자의 차관점이라면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그 내용 부분, 그 다음에 인원 부분, 방법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은 교육도 없었고 인원수도 아예 적었었고 따라서 적은 인원수의 교육이라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교육적 방법의 큰 변화 부분은 사실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중소기업의 HR 담당자라면 사실 큰 변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위생 관점에서의 여건만 잘 갖춘다면 과거와 지금 간의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은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그러니까 항상 했던 그 대규모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그다음에 리더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그 공통 역량이나 또는 이제 입문, 그러니까 특강 정도가 되겠죠. 또는 뭐 법정 의무 교육. 이와 같은 교육은 대규모 인원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대규모 인원 부분에 대한 교육은 이제 불가하게 된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모여서는 안 돼. 따라서 이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동시에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줌이나 또는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팀즈나 뭐 웹비아드 뭐 여러 가지 그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다자가 참가할 수 있는 화상을 통한 어떤 회의, 교육 뭐 이와 같은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교육이 뭐지?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교육의 대상자는 꼭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결국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까지 해왔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해왔던 모든 교육을 그 대상 인원을 대상으로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교육 효과를 제대로 얻기는 사실은 그 과거처럼 얻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원격 비대면이 원격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한 채널에 담을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을 대상으로 그 집합교육을 했을 때 통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적 방법에 대한 그 어떻게 교육 내용을 방법을 바꿀 거냐 이 측면보다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뭐지? 그 다음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교육 대상자 이 선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많이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문제도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방법의 고민이냐면 교육의 효과도 문제지만 교육의 효과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비용적인 측면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내 강사를 활용한다면 소규모로 여러 회차의 교육을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내 강사라면은. 근데 사내 강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를 한다면 사내 강사가 아니고 외부 강사를 한다면 이 경우는 소규모로 나눴을 때 비용이 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소규모로 여러 차례 나눠서 집합교육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비용에 대한 엄청난 증가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정한 교육 과정에 그 지금까지 한 번 했던 거를 뭐 서너 번에 나눠서 한다. 비용 증가도 있지만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인원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인원수. 소수만 된다면 굳이 여러 차례가 필요 없다면 그 인원만 적정한 인원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지금같이 외부 강사를 쏘든 또는 사내 강사를 활용하든 교육에 대한 그 진행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덜할 겁니다. 즉 교육 방법에 대한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HLE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은 하반기 또는 내년도까지 염두에 뒀을 때 모든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교육 과정을 한번 제로섬으로 백지 상태에서 한번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교육은 CEO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회사 입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고민한다면
당연히 조직 문화에 대한 공유, 실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할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승진자, 가령 신임 팀장이든 직책자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고, 대개는 이제 직급에 대한 승진자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포함할 수도 있죠. 신입 팀장 교육도 포함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이슈, CEO 입장에서 한 해의 경영 이슈 중에 HRD를 통해서 그 해결하고 싶은 이슈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대개 경영 이슈에 대한 건데요. 그럼 결국은 경영 이슈 중에 HRD로 소화가 가능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또는 교육적 활동이나 또는 변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그 조직문에 관련된 서베이가 이루어진다면 그 서베이를 공유하고 그 강약점에 대한 걸 도출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그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샵.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필수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회사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조직문에 관련되는 거, 신규 입사자, 승진자, 주로 직급 승진자, 그 다음에 경영 이슈 중에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변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기적인 조직 문화 그 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약점 부분을 약점 부분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도출을 위한 워크샵. 이 정도가 필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육의 필수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이들 대상자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 이제 답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신규 입사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죠. 대규모 채용을 했던 회사라면, 뭐 100여 명이 되는 이런 회사라면 지금 회차를 나눠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거는 여러 회차로 나눠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회차로 나눠야 되는 회차의 증가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건 모여서 진행되어지는 대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방법들은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건 없죠. 왜? 적정한 인원수를 감안을 했다면은 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전개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여러 회차를 나누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상 여러 번을 하니까 대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은 뭐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하니까 운영상의 증가 부분은 발생이 되겠지요. 비용과 운영상에. 나머지 승진자 교육 마찬가지. 대규모 그 승진이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회차와 결국은 회차의 문제가 되고 결국은 비용성의 문제가 되고 운영성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 대상자만 엄선을 한다면, 과거에는 뭐 비용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애당초 교육 대상자 분리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승진자 교육을 대리와 과장을 합쳐서 했다면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죠. 이제는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합쳤었다. 지금은 애당초 그렇게 합쳐서 대규모가 인원되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타당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경영 이슈 해결에 대한 교육이나 변화 프로그램, 이 경우는 기존에 전 직원 대상으로 했다면, 이 경우라면 향후에는 특정한 사업부, 특정한 조직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인원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지금까지 방식에선 달라질 건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굳이 모여야 돼? 굳이 모여야 돼?
꼭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 굳이 모여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은 필요한가? 꼭 모여야 돼? 그렇지 않다면, 모이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경우는 화상을 통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또는 대규모 인원 대상으로 화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지요. 거기에 맞는 교육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굳이 모여야 돼? 안 모여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진행된 게 있다면 그런 교육들은 굳이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방식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싶었던 거는 HLE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7월과 8월에요. 업무적으로 이제 비수기입니다. 상반기 교육 실적이 이제 끝났고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과제 이슈인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도움될 만한 시각 관점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회사가 처한 규모,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 다만 본질적인 질문,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7월, 8월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거는 뭐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안을 하고 그 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다른 데 어떻게 하는데? 그 다른 데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보면 대부분 또 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이 현대차 그룹이나 LG나 SK그룹을 뭐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도 바꿔서 다른 그룹이 다른 그룹을 벤치마킹 이런 차원에서 다른 어떻게 하는데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 입장에서 다른 데 어떻게 하는데 하면은 다른 데 지금도 똑같이 그 마치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이라고 해서 대기업 했던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비용과 여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회사 입장에 맞는 그런 입장에서 대안 한번 찾아보라.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뜻밖에도 꼭 해야 되는 필수 교육 그걸로 귀결이 될 거다. 필수 교육이라면 결국 어떤 교육을 누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가설 부분, 강한 부분은 본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충실할 수밖에 없다. 다만 걸리는 거는 비용 부분에 대한 증거일 거다. 한 번 했던 거를 두 번에 나눠서 대면 교육을 한다면 비용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더욱더 본질적인 질문, 꼭 모여서 해야 돼? 이런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화상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 지금 그런 시도를 할 만한 여건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오늘 그 동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 그 비수기 시즌이 되는데요. HLE 담당자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방식은 지금 한 것처럼 전자칠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식이. 그리고 글씨를 제가 지금 깔끔하게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조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모든 교육이랍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